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패스트컷 김나연입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참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적어도 이 5월만큼은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연 오늘은 어떤 사진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연합뉴스TV 사회부 김종성 기자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마침 어버이날이 있었거든요. 네. 부모님들께 감사 인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첫 사진으로 바로 이 어버이날과 관련된 사진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네, 얼른 첫 사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쁘게 한복을 차려입은 꼬마 숙녀들이 카네이션을 어른들께 전해드리고 있네요. 네, 이렇게 훈훈한 모습. 첫 번째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지난 8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핸드볼 경기장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제46회 어버이날 기념식을 맞아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어린이들이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열려 부모님께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비록 단 하루지만 이 어버이날은 자녀들과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이 땅의 어르신들이 대접받고 위로받는 뜻깊은 날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5월 8일 어버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느냐 이를 두고 참 말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지정되지 않았어요. 네, 이 문제를 두고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까지 올라온 상황이었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어버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 이런 선거 공약을 내세웠는데 올해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공휴일 지정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너무 바빠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정해서 효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이런 의견입니다. 효도는 각 가정이 알아서 형편대로 하는 건데 이 나라에서 효도를 강요하는 것 같다. 이 어버이날이 공휴일이 되면 또 하나의 명절처럼 느껴질 것이다, 이런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게 나왔습니다. 찬반을 떠난 대안도 제시됐는데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폐지하는 대신에 가족의 날을 새로 지정하거나 11월로 어버이날을 옮겨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런 논란은 앞으로도 매년 반복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어버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는 자리에서 내년 이후 인사혁신처의 연구 결과 등을 받아본 뒤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뜻깊은 어버이날을 맞아 서울 중랑구에서 좀 이채로운 행사도 열렸다고 하던데 어떤 행사가 열렸었나요? 네, 행사가 상당히 많이 열렸는데요. 그중에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저희가 사진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줄지어 서 계신 어르신들의 모습입니다. 보통 이렇게 네. 어디 뭐 맛집이나 줄지어 서 있는 걸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네. 이 어르신들은 뭘 기다리고 계신 건가요? 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 지난 8일 오전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일명 나이트클럽 무도회장 입구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요. 아, 다 무도회장 가시려고 이렇게 줄지어 서 계셨던 거예요? 저희가 관련 보도를 통해서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이곳에서 열리는 어르신 효 축제에 참석하려는 어르신들이 입장 순서를 기다리면서 길게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올해로 26회차를 맞는 이 축제, 매년 600여 명이 참여하는 중랑구의 대표적인 어버이날 행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린 아직 젊다를 주제로 한 효도잔치로 진행됐습니다. 어르신이 주인공인 청춘 한마당에 참석하려는 뜨거운 열기가 이곳 스튜디오까지 전해지는 모습. 네, 그러게요. 근데 어떤 내용으로 행사가 진행이 된 건가요? 네, 어르신 효 축제 행사에서 어르신들은 카네이션을 달고 식사를 즐기면서 공연을 본 뒤에 직접 무대 위에 오르거나 앉은 자리에서 춤을 추는 댄스 타임인 아름다운 청춘 프로그램을 즐겼습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1시 반까지 진행된 이날 행사, 이 어르신 6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 분위기가 무르익자 무대에서는 카네이션을 단 어르신들의 신나는 춤판 한마당이 펼쳐졌는데요. 비록 7순을 넘은 나이지만 열정적인 춤 사이만큼은 여전히 청춘임을 과시하려는 자리였습니다. 음악에 몸을 맡긴 채 한바탕 신나는 춤 사이를 즐기시는 어르신들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서울 종로에서는 독거노인과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가 열렸는데요. 따뜻한 식사 한 끼로 마음까지 따뜻해진 어르신들은 힘들고 외로운 생활을 잠시나마 잊고 환한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또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렸죠. 네. 한중일 정상회담 도쿄에서 열린 게 2년 6개월 만이라고 하던데 이 사진에서 참 재미있는 게 문 대통령 환하게 웃고 있는데 리커창 총리는 굉장히 굳어 있는 게 또 재밌는 것 같습니다. 모두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다 다를 겁니다. 이게 또 표정에 묻어났을 수도 있거든요. 지난 9일 오전 일본 도쿄 영빈관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 그리고 리커창 총리가 한중일 정상회의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기 위해 서로 손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인데요.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6년 5개월 만입니다. 당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문 대통령을 위해서 공항에는 고노다로 외무대신 등 일본 측 인사들과 이수훈 주일 대사가 미리 나와 문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네, 특히 4.27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한반도 비핵화나 또 평화체제 구축 관련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이렇게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다 보니까 더 관심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 그리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3국이 협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한중일 3국의 교류 협력을 증진하고 국제 정세에 공동 대응하자는 공동 선언문도 채택됐는데요. 새 정상은 특별 성명에서 판문점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한 것을 환영하고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대하며 남북 정상회담 성공이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도록 3국이 공동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평창 올림픽을 시작으로 2020년 도쿄올림픽, 2022년 베이징 올림픽이 이 동북아 지역에서 잇따라 열리는 계기를 활용해서 체육 분야 협력은 물론 인적, 문화적 교류 확대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난 10일은 또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 되는 날이었는데 기자회견 같은 좀 별도의 기념 행사 없이 조용히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련 사진을 한 장도 준비해봤습니다. 살펴보시죠. 네, 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사진을 관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어딘가요? 지난 7일 오전에 찍은 사진인데요. 청와대 사랑채 모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다시 찾아온 봄이라는 주제의 기록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사진 속 대통령을 찾아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청와대는 다음 달 3일까지 청와대 2층 로비에서 다시 찾아온 봄, 문재인 정부의 1년을 돌아보다라는 주제로 취임 1주년 기록 사진전을 개최하고 있는데요. 이 전시회에는 청와대 전속 사진가와 청와대 출입 사진 기자단이 찍은 50여 점의 사진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취임 1주년을 앞두고 한 여론조사 기관이 대통령 국정 지지도를 조사를 했는데 문 대통령이 80%가 넘는 지지율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6월 첫째 주에 기록한 최고치 84%보다 1%포인트 낮은 수치였는데 취임 1년을 맞은 시점에서 직무수행 긍정률은 역대 대통령들보다 월등히 높았다고 합니다. 취임 1주년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 55%, 김대중 전 대통령이 60%라는 비교적 높은 지지율을 보였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1년 뒤 조사에서 25%라는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죠. 이 당시 탄핵 때문에 지지율이 낮게 나왔던 걸로 보이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 역시 34%로 높지 않았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56%로 꽤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이 지지율을 유지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83% 지지율, 취임 1주년 기록을 만들어낸 건데요. 가장 큰 요인은 역시 남북관계 개선에 공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 공포에서 벗어났다는 국민의 안도감이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반영됐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소통을 위해서 문 대통령의 연설문집과 말글집이 7월에 발간됩니다. 연설문집에는 문 대통령의 1년간의 연설과 행사 발언, 또 주요 회의 모두 발언, SNS 메시지 등 300여 건의 메시지가 담긴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원식 원내대표의 모습인데 사실 지난 11일 기점으로 모든 임기를 마무리했는데 이건 임기 내에 있었던 사진인 것 같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네요.
네, 표정 자체는 굉장히 비장함이 묻어나고 입을 예. 꼭 다물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지난 8일 오전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정세균 국회의장이 주재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전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점 휴업 상태였던 국회 정상화의 시한으로 정했던 것이 8일 오후 2시였습니다. 오전 10시 40분쯤 시작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뭔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없지는 않았죠. 이 협상 시한인 오후 2시 전에 열리는 마지막 회동이었고 10일이면 임기가 마감되는 우원식 원내대표가 단식 투쟁 중인 김성태 원내대표를 걱정하는 마음까지 내비치면서 그런 기대감에 아주 조금 무게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네. 여당은 추경안과 특검법 등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한꺼번에 처리하자, 동시 처리하자라는 입장을 내놨고 이 보수 야당은 특검부터 우선 처리하자는 게 서로의 입장이었습니다. 여야는 각자 밝힌 입장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네, 민생 법안, 개혁 법안 이런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도 한 달 넘게 대치를 이어가면서 민생 국회를 저버린 여야에게 국민들 한 목소리로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야의 책임 공방과 대립에 따른 전국 경색이 더욱 심해지기도 했는데요. 관련 사진을 저희가 한 장 더 준비해봤습니다. 살펴보시죠. 네, 뭔가 침낭도 보이고요. 네. 바닥에 뭐 깔려 있고 여긴 또 베개까지 있는데 국회 내 모습 아닌가요? 어떤 사진인가요? 지금 뒤에 보시면 뭐 진상 규명 이렇게 좀 강한 문구도 나온 걸로 예. 봐서 뭔가 추측이 가능한 사진이기도 합니다. 지난 9일 오전에 찍은 사진이고요. 국회에서 촬영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들이 철야 농성을 마친 이후 침구류를 정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담았는데요.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투쟁과 농성을 벌이는 자유한국당에 이어서 바른미래당도 특검 수용에 난색을 보이는 여당을 겨냥해 철야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신용현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난 8일 결국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이 결렬됐다면서 이에 바른미래당은 특검 관철과 국회 정상화를 위한 무기한 철야 농성에 즉각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국회에서 이렇게 철야 농성한 지 단 하루 만에 철회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철야 농성 카드를 꺼낸 것은 선명 야당 부각 때문입니다. 네. 의원총회에서도 우리도 한국당처럼 뭔가를 좀 보여줘야 한다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시작된 철야 농성에는 소속 의원 30명 중에서 24명이 참석했습니다. 당적은 바른미래당이지만 사실상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처럼 활동하는 박주현, 이상돈, 장정숙 의원 등 비례대표 3인방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철야 농성에 돌입하자 다른 고민이 생긴 건데요. 바로 차별화의 부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미 다른 당이 하고 있었죠. 아무래도 뭔가 개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남들이 한 걸 그대로 따라했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한국당이 이미 단식을 하고 천막농성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철야농성을 해봤자 얼마나 효과가 있겠냐 이런 의견이 그것입니다. 네. 결국 박주선, 유승민 공동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가 논의를 해서 하루 만에 철야농성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선명야당 그리고 대한정당 사이에서 이런 고민의 결과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야가 협상 완전 결렬을 선언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전격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여야가 그때까지도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한 달 넘게 이어진 국회 파행 사태는 장기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려항공 그리고 북한 인공기가 그려져 있는 걸 보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인 것 같은데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이렇게 전용기를 이용해서 해외를 방문했죠. 보통 기차를 이용한다 이렇게 네. 많이 알려져 있었죠. 지난 8일에 촬영한 사진이고요. 중국 다롄의 한 공항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40여일 만에 또다시 중국을 찾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태우고 온 북한 고려항공 소속 여객기가 활주로에서 포착된 모습입니다. 김 위원장은 7일 전용기를 타고 다롄을 방문해 8일까지 머물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지난 3월 말 중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에는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처럼 이 전용 열차를 이용했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전용기를 이용해 다롄을 전격 방문해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전용 열차가 아니라 이렇게 전용기,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중국을 방문했다. 이걸 두고 좀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다롄 방문이 지난번 베이징 방문 때와는 다르게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만큼 방문 시간을 단축하는 동시에 경호와 의전 등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의도다. 이런 분석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모르는 지도자의 이미지를 과시하기 위한 통치 스타일과 연관이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죠. 또 납치나 폭발 등 사고에 대한 불안감으로 비상시 대처가 유리한 열차를 선호한 것으로 알려진 부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다르게 비행기를 꺼리지 않는 젊은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염두에 뒀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일부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처럼 항공기를 이용한 전방위 외교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일성 주석은 항공기를 이용해서 옛 소련을 수차례 방문해 스탈린이나 고르바초프 서기장 등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에 개방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이 개혁 개방에 필요한 외국의 지원과 투자 유치 등을 위해 활발한 외교 활동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기에 전용기를 전면적으로 활용할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 4월 27일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판문점 도보다리 회담을 연상시키는 장면도 연출했다고 하던데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데자뷰라고 표현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사진을 한 장 더 준비해봤습니다. 보시죠. 네. 네, 바로 이 장면이죠. 네. 같이 해변가를 산책을 하고 있는데요. 해변을 거닐면서 어딘가 한 곳을 또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공통된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8일 중국 신화통신에서 공개한 사진인데요. 중국 랴오닝성 다롄을 전격 방문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면서 대화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3월 말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의 첫 회동이 베이징 인민대회당과 조어대 등 밀폐된 공간에서만 이뤄졌던 것과 다르게 이번에는 바다가 펼쳐진 해안가를 따라 산책하는 모습을 통해 북한과 중국 간 밀착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이를 두고 세간에서는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30여 분간에 걸친 판문점 도보다리 단독 회동에서 영감을 얻은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 북중 간의 회담에서 과거 3차 우리 남북 정상회담 때 있었던 것과 굉장히 유사했던 행사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약식 사열, 정상회담, 환영 만찬, 산보, 그리고 테이블 담소, 오찬 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는데 예. 똑같았다 이런 똑같았어요. 평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두 정상은 다롄의 방추이다오 해변과 솔숲을 함께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때때로 한자리에 서서 대화를 하고 야외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시 주석은 양복, 김정은 위원장은 인민복을 입었던 것도 남북 정상회담 때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은 북중 관계가 같은 민족인 남북 간과 동등한 수준이라는 점을 과시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분주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띄는 북한의 변화가 남북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지 주목됩니다.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오늘 준비한 사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사진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